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SNS 계정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이 정말 공정한 것인지 국민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커뮤니티 시장에서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주택자 대출 연장, 이거 공정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은 없고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겨우 집 한 채를 갖고 있거나 혹은 무주택자여서 집 한 채 간신히 장만하려고 하는 서민들의 대답은 만장일치로 공정하지 않다고 할 것 같긴 합니다. 생각해보면 집 한 채 사기도 어려운 무주택자는 DSR에 막혀 대출이 안 나오는데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들은 기존 대출을 연장받는다? 이런 사실 자체가 벌써 용납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죠. 분명히 감정적으로 보면 불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 안정을 기준으로 움직이죠. 국민 정서와 감정적으로는 대출 연장 불가가 맞는 것 같지만 내막으로 들어가서 만약 다주택자 대출을 일괄적으로 한시적으로 막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먼저 대출 만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들 중 상당수가 상환 불가가 되는 사람도 상당할 겁니다. 이어서 금매가 증가할 거고요. 이로 인해서 또 가격은 급락하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모두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담보 가치가 하락되고 결국 이것이 금융권 리스크로 번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문제는 단순히 누가 더 유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붕괴를 막을 것인가, 형평성을 강화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동산 대출 연장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연장은 왜 유지되는지, 만약 연장을 막는다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다주택자 대출 연장이라는 주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하겠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의에 대해서요. 어렵진 않습니다. 우선 이 다주택자는 일반적으로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많이 집을 보유한 사람인데 그 많이 보유한 기준을 두 채 이상으로 잡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에는 다음과 같은 대출이 대부분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반환 목적 대출, 그리고 사업자 대출 형태의 부동산 담보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게 좀 대표적인데 이런 대출들의 성격은 무기한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금융기관은 다음을 판단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기 시 보는 게 뭐냐? 바로 이 소득 대비 상환 능력, 그리고 담보 가치, 그러니까 내가 갚을 능력이 되는지, 지금 맡고 있는 이 집의 담보 가치가 충분한지, 그리고 규제 기준은 대표적인 게 LTV, DSR 있죠.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지 등을 모두 따집니다. 즉 대출 연장은 자동이 아니라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LTV, DTI 중심의 심사,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 규제가 좀 약했고 담보가치 중심 판단으로 심사를 했죠. 즉 쉽게 말해 담보가 유지되면 연장은 대부분 가능했다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집값 상승, 담보가치 증가, 연체율이 낮으니까 이런 구조였으니까 연장 거절 사유가 사실 많지 않았던 거죠. 결론적으로는 과거 대출을 좀 들여다보면 신규 대출은 막았지만 기존 대출 연장은 대부분 유지됐다라고 보는 게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정부는 이게 정말 맞는 정책인지 지금 질문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다주택자 대출 연장이 왜 공정성에 논란이 될 수도 있는가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실수요자와의 형평성 문제다라는 겁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이 좀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이 DSR 규제 이후에 소득이 좀 부족하면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기존 대출을 계속 연장받는다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은 대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은 대출이 막히는 게 정말 공정한 건가? 라는 건데, 그리고 이 지점이 지금 가장 큰 감정적 충돌 지점이라는 거죠. 이 문장 하나만 놓고 보면 분명 집 한 채도 못 갖는 사람이 대출이 막히고 있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다주택자를 안전 방안도 없이 무조건적으로만 연장 불가 이렇게 해버리는 것 또한 아니죠. 왜냐하면 또 다른 금융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부분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주택자 대출 연장이 논란이 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자산 격차가 또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투자 구조입니다. 레버리지.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아닌 대출을 활용해서 자산을 늘리는 방식이죠. 집값 상승기에는 이 구조가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자본으로 5억 원짜리 주택을 매수했다고 가정해보면 집값이 20% 오르면 시세는 6억 원이 되죠. 자기 자본 수익률은 단순히 20%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레버리지의 힘이고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좀 뜨거운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하락기이죠. 대출 연장이 가능하면 다주택자는 매도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티는 동안 급매물은 또 줄어들고 가격 급락은 완화되죠. 그리고 시장이 회복되면 다시 자산 상승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 무주택자는 가격이 하락해도 대출 규제, 소득 제한, 금리 부담 때문에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산을 이미 보유한 사람은 회복기 이익을 다시 가져가고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진입 기회를 놓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 지점에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이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이 논쟁은 단순히 대출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구조와 자산 불평등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이고요. 심각하게는 서민들의 주거 환경마저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공정성보다는 바로 금융의 안정성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한국은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부동산 가격 변동은 곧 금융 시스템과 직결되는데요. 만약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일괄적으로 중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만기 도래 대출의 상환이 압박이 커질 거고요. 그리고 현금 여력이 부족한 보유자들은 매도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계속 연쇄해서.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단기간에 급매물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거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집값을 잡은 것 같은 강한 정책을 좀 뭔가 예고를 하면 좋아하는 이유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부동산 가격 하락은 단순한 시세 조정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줄줄이 연쇄 위험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담보가치 하락이 되면 하락만 되면 괜찮은데 여기에 추가 대출 제한이 생길 거고요. 추가 대출 제한이 생기면 또 은행에도 건정성이 좀 악화가 됩니다. 결국 이들은 돌고 돌아서 부칠 채권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특히 가계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급격한 디레버리징은 시장 충격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런 완전 차단보다는 관리형 연장을 선택해왔던 겁니다. 과거부터. 다주택자 대출 연장은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만 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과 금융 시스템 보호라는 목적도 함께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특혜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충격을 얼마나 완만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책 판단이죠. 물론 정부가 이런 문제를 완전히 상쇄시킬 만한 뭔가 확실한 해결법이 있는 가운데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가를 선언한다면 아예 그것은 사회적으로 환영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정말 이 흐름이 바뀌고 펼쳐질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지켜봐야겠죠. 그럼 다주택자 대출 연장의 이런 정책 핵심으로는 무엇일까요? 아마 심플한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정책 방향을 이끌고 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사실 이 해답은 좀 생각보다 단순하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면 차단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아니면 무제한 허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부동산 자산 비중을 고려하면 급격한 대출 회수는 금융 안정성을 흔들 수 있고요. 반대로 무조건적인 연장은 자산 양극화를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또 구조적 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은 점진적 디레버리징, 즉 서서히 레버리지를 줄이는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죠, 사실. 뭔가 딱 한 칼에 끊으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역효과도 분명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흐름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 대출 연장은 가능하되 DSR 심사는 조금 정밀하게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강화시키는 거죠. 여기서 연장은 된다라는 말은 예전처럼 편하게 유지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다시 재검증하고 금리 상승을 좀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담보 평가를 하는 거죠. 즉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점점 더 보수적인 구조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금리 가산이나 일부 원금 상환 조건을 통해서 부담을 점점점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연 4% 금리로 5억 원을 빌렸던 다주택자가 만기 연장을 신청했는데 은행이 금리를 4에서 4.8%로 올리고 추가로 원금 2천만 원, 3천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연장해주겠다고 하는 상황 같은 어떤 처리 방식이죠. 이런 방식은 시장 충격을 조금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를 서서히 관리하는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집값 전망을 좌우하는 변수는 연장 여부가 아니라 대출 조건이 얼마나 점진적으로 강화되느냐가 이게 핵심이죠. 장기적으로는 완만한 구조조정 속에서 거래량이 회복되는 흐름이 사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또한 아직 정책적으로 펼쳐진 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 이번 정부의 어떤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대한 이런 공론화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조금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정성은 우리의 감정을 좀 자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이 감정에 조금 먼저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을 먼저 바라보고 다가가기 때문에 당연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게 해야 공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은 대출이 막히고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은 대출 연장받는 모습은 분명 공정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으로 절대 결정이 되면 안 되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의 기준은 언제나 안정의 문제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공정성 강화와 또 시장 안정 사이에서 항상 균형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민을 국민에게 알리고 물어보고 따져보고 최종 정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출 연장 문제는 완전 차단도 무조건 허용도 아닌 관리형 연장이라는 중간 지점을 택해온 이유입니다. 결국 다주택자 대출 연장 논란의 핵심은 이겁니다. 공정성은 감정의 영역이고요. 정책은 시스템을 지키는 영역인데 이 영역에
지점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따라 문제의 크기가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지만 과거부터 말해주듯이 이 두 가치가 항상 충돌하는 지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랬기에 이제는 한번 좀 정책 검토를 할 시기가 아니냐는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고요. 집값은 분명히 잡혀야 합니다. 시멘트 가격이 너무 비싸죠, 1평당. 아무리 젊은 청년들이 노력해도 구매할 수 없는 가격이 좀 오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이만큼 부동산 문제는 분명히 부동산 시장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생존 여부가 달려있다라는 사실도 우리 모두 국민이라면 잊지 말고 좀 관심을 기울이고 다가갈 필요가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